선생님들, 이번 시간에는 이 학습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가학급 만들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학급은 제가 앞서서 제가 만든 용어로 정식적인 용어는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말 그대로 가짜 학급이라는 뜻입니다. 수업의 질은 높이고 온라인 수업 구성에 할애하는 시간은 단축시키는 공유의 마법 가학급이라고 했는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LMS로서의 이 학습터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학급이 뭔지 한번 알아보시고 나면은 선생님들 이제 이 학습터로 이제 온라인 컨텐츠 수업을 구성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우선 그러면 가학급 개설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야기를 좀 잘 들으셔도 바로 아마 이해가 되실 건데요. 자, 첫 번째로 동학년 선생님들과 시간표를 우선 통일을 합니다. 자, 이 통일한다는 게 예를 들어서 모든 시간을 다 맞춘다는 것은 아니고 그날 이제 구성되어 있는 과목 정도는 통일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1반이 국영수 과사다. 그러면 2반은 영수국 과사 이런 식으로 좀 순서는 달라져도 상관없지만 그 과목의 구성 자체는 통일을 해주는 게 좋겠죠. 두 번째로 요일별 과목만 통일하고 시간 순서 상관없고요. 그리고 교사용 학급을 만듭니다. 교사용 학급. 자, 여기서 교사용 학급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학급을 개설을 하되 여기 이제 학생을 가입시키는 학급 용도가 아니라 교사들이 다 가입을 하는 용도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동학년 선생님과 그리고 우리 학년에 들어오시는 전담 선생님을 가학급의 부담임으로 등록을 합니다. 자, 부담임으로 등록되면은 거의 부담임은 담임과 거의 동일한 권한과 여러 가지 기능을 갖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동학년 선생님들과 각각 전담 과목을 정합니다. 이제 1반 선생님은 국어, 2반 선생님은 수학, 3반 선생님은 과학, 4반 선생님은 사회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그리고 가학급에 요일별로 강좌를 생성합니다. 자, 요일별로 강좌를 생성하는 게 뭔 소리냐면 강좌를 생성할 때 몇 월 며칠 이런 식으로 일자별로 강좌를 생성을 하고요. 자, 그리고 전담 과목에 맞춰서 강좌 내에 주제를 생성하고 학습 컨텐츠를 업로드합니다. 자, 이제 뒤에서 실제 예시를 보여드리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건데, 예를 들어서 3월 20일에 해야 되는 과목이 국영수 과사라면은 내가 지금 전담하고 있는 과목이 만약에 해당 일자에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일자에 내가 담당하는 과목만 조금 퀄리티를 높여서 학습 컨텐츠를 업로드 해줍니다. 그리고 평가 및 과제를 제시하기입니다. 현재 과제는 공유가 따로 안 되긴 하는데 평가나 과제 등을 이제 해당 강좌에다가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어떤 특정 날짜에 이제 강좌가 만들어지게 되고 특정 날짜에 내가 해당한 과목만을 이렇게 만들게 되겠죠. 지금 제가 이렇게 완성된 강좌에서 예시를 적어놨는데 1반 수학 도덕, 2반 사회, 3반 과학, 4반 창책, 그리고 전담 선생님 이런 식으로 각자 맡은 과목만 업로드하게 됨으로써 아무래도 여러 개를 다 하는 것보다 특정 과목에 좀 자신 있는 과목 위주로 조금 하시게 되면은 좀 더 높은 퀄리티로 만들 수도 있고 확실히 시간 절약이 되겠죠. 자, 이렇게 그리고 완성된 강좌를 이제 우리가 학생들을 가입시켜서 실제로 운영하는 진짜 학급으로 강좌를 복사해 올 수가 있습니다. 강좌를 그렇게 복사를 해와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제가 더 이해하시기 좋도록 이렇게 조금 도식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1반 담임은 수학과 도덕을 담당을 하고요. 2반 담임 선생님은 사회체육, 3반은 과학미술, 4반은 국어 창체, 그리고 전담 선생님이 영어, 음악 선생님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선생님들이 다 아까 전에 교사용 학급인 가학급에 담임 혹은 부담임으로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가학급에다가 일자 단위로 강좌를 만들고 거기다가 각자 자기가 담당한 과목이 있으면 올리고 아니면 안 올립니다. 자, 그래서 거기다가 자기가 담당하는 과목의 컨텐츠를 업로드를 하고요. 그러면 가학급에 강좌가 완성이 되겠죠. 이 완성된 강좌를 다시 1반 학급, 2반 학급, 3반 학급, 4반 학급 진짜 이제 학급에다가 다시 복사를 해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우측에 학생들을 이렇게 넣어놨는데
1반, 2반, 3반, 4반 학생들이 각자 자기의 진짜 학급으로 들어와서 가학급에서 복제되어서 만들어진 학습 콘텐츠를 시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학급이 필요한 이유는 이렇게 학생들이 컨텐츠를 시청하는 진도율이나 출석률 등을 체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이제 가학급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가학급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저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2021 보림 4학년 공유반과 그리고 실제 운영되고 있는 보림 초 4학년 3반의 학급이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가학급이겠죠. 담임 전용. 자, 여기 들어오면은 학생은 보시는 것처럼 한 명도 가입이 되어 있지 않고요. 각각 담임 선생님들만 이렇게 부담임만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는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해당 강좌 관리로 들어가 보면은요. 이렇게 강좌가 일자별로 운영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월 22일 월요일에 들어오니까 과학과 체육 있습니다. 몇 개 등록이 안 되어 있죠. 왜냐면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현재 국어랑 수학이랑 사회 같은 경우는 줌으로 현재 쌍방향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영어랑 음악 같이 전담 선생님들이 하는 수업 역시도 줌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줌 이외의 수업이 과학과 체육이 현재 등록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과학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과학이 강좌가 등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체육 역시도 썸네일이 좀 다른데 이렇게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올려놓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나의 학급으로 돌아와서 이제 진짜 학급으로 와보겠습니다. 진짜 학급으로 와서 강좌 관리에 와보니까 이렇게 아까 방금 보셨던 3월 22일 월요일이 보이시죠? 자, 여기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강좌가 똑같이 복제되어 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하나가 제가 이렇게 만지면서 잠깐 하나가 잘못 복제가 된 것 같은데 복제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볼까요? 그럼 강좌를 어떻게 복제를 해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강좌 관리로 가서 이 우측 하단에 살펴보시면 강좌 복사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 강좌 복사라는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저작권 안내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확인을 누르시면은요. 현재 선생님이 가입되어 있는 학급들이 쭉 나옵니다. 자, 여기서 아까 이제 제가 쓰고 있는 올해 가학급은 이거죠. 이 가학급으로 들어가서 내일 수업할 게 이제 3월 23일 화요일인데요. 이 화요일을 체크해 주는 겁니다. 체크를 해볼게요. 체크하고 여기 이제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진짜 학급에 추가 누르니까 이게 나타나죠. 만약에 이제 평가 항목이 있는 경우 이걸 누르면은 같이 복제가 되는데 지금 평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좌가 하나 새롭게 가학급에서 가져와진 게 보이실 겁니다. 들어가 보겠어요. 들어가면은 자, 내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미술만 있는, 나머지는 다 줌으로 수업되는 날이기 때문에 미술만 등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들어가 보면 이렇게 미술이 등록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가학급을 이렇게 운영하게 되면은 각자 자기가 운영하는 과목에 특화되게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콘텐츠의 질이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선생님들 역시도 콘텐츠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마법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학급만 잘 활용하셔도 이 학습터로 콘텐츠 중심의 학습을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학습터에서 가장 쓸모있는 기능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평가를 이제 생성하는 방법과 학생들에게 평가지를 출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 학습터 화상 수업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평가를 이제 만드는 방법과 학생들에게 이제 평가지를 이제 출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를 만들기 위해서 우선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무엇이냐면 이렇게 학급에 들어오셔서 평가를 등록할 강좌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이 강좌가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죠. 자, 이 강좌가 필요한데 그러면 이제 평가를 한번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온라인 수업이 이제 이
메뉴에 보시면은 가장 마지막에 평가 관리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평가 관리에 들어가시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문제 출제로 들어가서 보이시는 것처럼 뭐 문항 관리 출제하기인데, 이 출제하기 일단 출제를 해줘야지 여기 데이터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출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3월 23일 화요일 시험지를 등록하시겠습니까 되어 있는데, 이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강좌에다가 그 평가지를 위에다가 같이 주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3월 20일 월요일에다가 한번 출제를 해볼게요. 출제하기.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시험지 목록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최초에게 보이는 이 시험지들은 이미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시험지를 출제를 하면서 공유를 해준 그런 시험지들입니다.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여기 보니까 뭐 장산육, 자료의 정리 뭐 이런 거 있는데, 이렇게 눌러서 보면은 이렇게 시험지가 만들어져서 출제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답안지가 옆에 보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답안지에다가 정답을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약간 뭔가 수능에서 이제 시험지를 보고 OMR 카드에다 뭔가 체크를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죠. 뭐 이렇게 답변에 이렇게 체크가 가능합니다. 보시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고 나중에 정답 확인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개념이에요. 자, 근데 아무래도 뭐 다른 학교 선생님들이 만들어 놓은 걸 쓰면은 뭐 굉장히 뭐 편할 수도 있는데, 워낙 이제 이 학습터는 이 시험지를 생성하고 출제하는 방법이 워낙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다른 학교 선생님들이 만든 거를 굳이 쓰는 거를 추천드리진 않고요.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뭐 자동 시험지 생성, 시험지 출제가 있는데, 여기 이제 시험지 생성이라는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시험지 생성 누르면 위에 이제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문항이 있고요. 그리고 시도 문항 담당자, 선생님들이 공유한 문항, 그리고 내가 만든 문항, 뭐 서술형 문항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전국 공유 문항으로 들어가서 초등학교 4학년 수학, 지금 저희가 이제 아직 주문한 각도기가 나서 곱셈과 나눗셈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한번 3단원 쉬움 이렇게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시험지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시험지 일단 문제 단위로 이렇게 하나씩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시고 이 문제 괜찮네 하시면은 여기 시험지에 문항 넣기 이걸 누르시면은 이렇게 시험지 문항에 이동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렇게 문제지를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시험만 내면은 또 학생들이 너무 잘 맞추니까 또 중간 한번 들어가서 중간 난이도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또 문항을 넣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중복된 내용이 있으면은 중복됐다고 알려주기 때문에 그냥 마음껏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자, 6개. 자, 그러면 이제 또 학생들에게 변별력을 이제 또 주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도 한번 넣어볼게요. 어려운 문제. 자, 이렇게 문제를 넣었습니다. 넣고 나니까 보이시죠? 1번 문제부터 10번 문제까지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옆에 이제 보시면은 배점이라고 해서 점수를 주는 게 있는데, 이 학습터의 평가지는 100점 만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지금 선생님들이 이제 생성한 이 문제에서 총 이제 배점의 합이 100점이 나와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출제를 했으니까 문제집을 이제 이렇게 해야겠죠. 보림초 4학년 3반 곱셈 문제지 뭐 이런 식으로 시험지명을 지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지정을 해 주셔야 되고, 시험 시간을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넉넉하게 100분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제가 만약에 시험지를 생성한다고 하면은 문항 배점 점수를 지금 일단 다 0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할 거예요. 이 100점을 만들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가 10점. 자, 그럼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 배점이 이제 10점이 이제 만들어지고 보이시죠? 이게 총 100점이 되어야지 이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근데 이거 다 일일이 입력하려면 많이 귀찮다. 그럼 여기 배점 균등 배분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배분이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문제를 몇 개 출제 안 했는데 이게 문제 수가 좀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게 배점의 합이 뭐 99점이나 뭐 98점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이제 수동으로 약간 점수를 1, 2점씩 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지 생성을 이렇게 누르시면은
이렇게 내가 만든 시험지에 시험지가 생성이 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보림초, 상해산밥, 곱셈 문제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체크를 하고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시험지 출제를 누르면 돼요. 시험지 출제 누르시면은 시험 시작일 뭐 이렇게 응시 가능수는 이 시험에 대해서 응시 기회를 몇 번 주느냐 이겁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학급을 생성할 때 학생들이 이제 그 응시를 한 시험 횟수에서 평균 점수를 보는지 최고 점수를 보는지 뭐 이런 기능들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응시 가능수가 있는데 우리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응시 가능수를 너무 적게 주니까 점수가 거의 뭐 초토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회를 2번 주고 출제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등록되었습니다.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3월 20일 월요일에 이렇게 과제 평가가 출시가 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평가 기간은 3월 23일부터 3월 23일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상태 현재 대기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일부러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날짜에 바로 전날 3월 20일에 출제를 했습니다. 왜냐면 학생들이 지금 평가를 막 보고 풀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날짜를 어긋나게 출제를 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날짜를 제가 똑바로 맞춰서 올렸으면은 여기 이제 평가 응시 내역이 뜹니다. 근데 지금 안 뜨죠. 안 뜨는 경우 더보기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3월 20일 월요일 평가로 가볼까요?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여기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이미 지난 날짜에다가 출제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응시 대상은 23명인데 응시 인원이 0명이죠. 자,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걸 보실 수도 있어요.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어쨌거나 강좌는 3월 22일에 올렸기 때문에 이제 강의가 숨어져 평가가 숨겨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언제든지 미래에 예정되어 있는 강좌에다가 이렇게 시험지를 평가지를 함께 출제를 해놓으면 학생들이 단순히 온라인 컨텐츠만 보고 끝내는 수업이 아니라 이렇게 평가에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평가를 하고 나면은 여기 이제 성적 조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학생들의 성적을 조회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이 시험 응시 기회를 2번 줬기 때문에 이 성적 1과 2가 있고요. 현재는 다 미응시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응시한 학생이 있다. 그럼 이 학생이 몇 점을 획득하게 되었는지 그 데이터들이 나오고 그 평가의 이력을 이걸 누르면은 엑셀 파일로 일괄 다운로드를 받아서 좀 더 데이터를 활용하기에 더 원활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평가에 대해서도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이제 저희가 무엇을 살펴볼 거냐면은 이 학습터의 나름 메인 컨텐츠라고 할 수 있는 화상 수업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화상 수업은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강좌를 올릴 때 강좌 안에 있는 하나의 주제로도 올릴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조종래 서비스를 이용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바로 화상 수업을 열 수도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 그래서 여는 방법은 아까 전에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화상 수업을 연 이후에 어떻게 안에 내부 기능이 구성되어 있는지 그 기능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기능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다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